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공터에 대규모 꽃밭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증평군이 파종에 앞서 최근 비료를 살포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화학 비료가 아닌 지역 축산 농가의 우분을 선택했는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증평군 주택가의 한 공터. 증평군은 이곳 1만 3천여 제곱미터를 꽃밭으로 조성하기 위해 LH로부터 2년 동안 무상 임대를 받은 뒤 지난 3월 유채꽃을 심었지만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군은 그 원인이 토질에 있다고 판단해 지난주 80톤가량의 퇴비를 살포했습니다. 하지만 뿌려진 퇴비는 화학 비료가 아닌 지역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우분을 발효해 만든 퇴비 때문에 군청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공원이나 이렇게 돌 때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냄새가 들어오니까 집안에 빨래들도 계속 냄새가 배고 하니까 좀 많이 불편했죠. 인근의 여러 음식점들도 주말 장사를 포기할 정도로 매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유채꽃을 1년 12달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잠깐 피었다 지는 거를 보자고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지. 이에 대해 증평군은 부지가 넓어 화학 비료를 사용할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 지역 농가의 우분을 발효해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악취 피해를 없애기 위해 깊이가리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투기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공터. 그 대안으로 대규모 꽃밭이 조성됐지만 이제는 악취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초등학생 형이 동생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친구들과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진기용 기자가 만났습니다. 등교 시간, 초등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캠페인을 처음 제안한 학생은 6학년 최민성군. 지난해 10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동생이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던 2.5톤 수산물 운반 화물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에도 대전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 차량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자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양옆을 잘 보며 운전을 하고 제 동생처럼 사고가 없게 안전하게 잘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과 학부모, 출근길 시민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학교 입구 교차로를 보며 학생들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차들도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고 친구들도 아직 조심하지 않고 핸드폰도 보고 건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캠페인을 보고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동생을 잃은 슬픔을 딛고 캠페인을 벌이는 아들이 그저 대견하다는 어머니는 모두가 교통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민성이 덕분에 새로 마음을 가다잡는 계기가 됐고 아이들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민성군 동생의 사고 현장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울타리가 설치됐지만 상권 침체와 통행 불편 등의 주장에 현재는 울타리 일부가 철거돼 사고 당시처럼 보행자들이 차도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더 이상 친구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막아달라는 어린이들의 호소. 생활 주변의 위험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 어른들의 몫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통합청주시의 재정특례 기간 연장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는 2029년까지 모두 561억 원의 균형발전 재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통합 초기 재정지원금을 모두 옛 창원군 지역에 투자했고 지난해부터는 도농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투자로 전환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교육청과 함께 각각 400억 원씩 투자해 충북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려던 구상이 무산된 것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련 법에 따라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도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통해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토록 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지난해 12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도청에 회신했고 그 이후 실무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장애인은 한 달간 열심히 일해도 버는 돈이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수준입니다.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도 평등하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장애인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 장애인 단체가 충주 고용노동지청 앞에 모였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9,620원. 하지만 대부분의 심한 장애인들은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이정재 씨는 지난해까지 한 장애인 시설에서 물건을 조립했는데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해도 일당은 3만 원 수준이었다고 토로합니다. 시간은 6시간 하는데 봉급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용돈 쓰기도 힘들고 부모님 용돈 드리기도 힘드니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는 지난 2019년 8,900여 명에서 2021년 9,400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대다수가 직업 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 하한선 기준이 없어 사업주의 입맛대로 월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지만 말을 못하는 것은 그마저도 잘릴까 봐. 그 현장에서 잘려서 다시는 갈 곳이 없을까 봐 말을 못하고 있는.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려면 최저임금법 7조 1항부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을 고용을 할 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법적 효력 때문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악용을 당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보호라는 명목하에 최소한의 임금으로 작업을 시키는 보호고용이 아닌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개방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복대동 시유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구상인데요. 시민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복대동에 자리한 대농 3지구 공한지입니다. 17,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시 소유 땅으로 얼마 전까지 흥덕 야구장으로 쓰다가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중심 상업시설 등이 인접해 청주 최고의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시는 이곳에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했는데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좋은 부지를 그런 거 하는 것보단 좀 더 청주 시민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지, 좋은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청주시가 입지적 강점을 기반으로 복대동 복합 개발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공공재와 수익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로 시민들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딱 왔을 때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이제 어쨌든 좋은 이제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융복합할 예정이고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민간 자본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하고 용도 지역을 현 준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상향하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서관과 쇼핑몰 등 다양한 시민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복합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공공재와 상업시설을 결합한 지역의 새 랜드마크 세우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주민 공감대를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달 충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9% 하락한 2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는 이 같은 수출 하락이 지난해 5월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와 반도체, 정밀화학 원료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충북 수출 규모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9위로 전국에서 약 5%
9.9%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충북 지역 경제기관 단체 간담회가 충청북도와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한국은행 충북본부,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등 도내 26개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역외 유출 최소화와 주력산업 다변화, 민간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한 충북경제 GRDP 100조 원 달성 전략 발표와 함께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충주시가 탄금호에 실내 조정훈련장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착공한 훈련장은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해 웨이트 트레이닝장, 샤워실 등의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시는 악천후 속에서도 훈련이 가능해 앞으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